청산에 관한 그 내용도 문서도 보고 여러 군데 단어 보고 일주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 그 장벽이 무너지는 곳에 가 있는 과거 독일이 그 나치 수용소, 또 고동독 시절에 있어서의 정치범 수용소, 그것도 가보고 그것을 개혁하러 온 학생들 또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후속 작업으로 독일 대사관에서 과거생활 포럼을 하면서 우리 독일에 갔던, 또 우리도 독일 정부 초청을 갔으니까 뭔가 일을 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 방금 우리 서종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요즘 아주 고약하게 나오고 있어서 일제가 끝난 지 68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첫째 일제에 대한 청산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일제에 대한 피해자는 많이 있는데 가해자들이 반성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화해를 하고 상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과거사 청산은, 우리나라 과거사 청산은 독일하고 조금 다른 것이, 독일은 가해자들이 다 이게 공개가 되고 가해자들이 자기 반성을 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피해자들과 화합을 하고 화해하고 함께 이렇게 미래로 나가는, 그것이 이제 진정한 과거 청산이잖아요. 우리가 과거 청산 그러면 무조건 지난날에 나쁜 짓 한 사람 처벌하자, 그런 것이 지금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내서 과거 청산의 의미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자기 고백, 자기 반성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들이 용서를 하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먼저 때린 놈이 아니 내가 잘못했다, 걔 맞은 놈이 그래 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때린 놈이 계속해서 지 잘했다고 버티면 맞은 사람이 반성할 기회가 없잖아요. 동네 싸움도 그렇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는 크게 그렇게 정리해야 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일본과의 관계죠. 우리가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 죽었다는 건 알았지, 왜 죽었는지는 우리가 사실 모르고 지냈거든요. 그냥 서대문 형무소 잡혀가지고 떼소리만 들었지. 그런데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일본 사람이 타살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진실은 그때는 덮고 은폐할 수도 있어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사도 그때 덮고 갈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행위가 있는 것은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 우리는 과거사, 일체에 관한 문제도 지금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이건 이제 당사자, 가해자가 일본이니까 일본이 진정한 반성, 자기 고백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일본하고 꼬이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일본을 용서하고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저도 여기 있는 우리 서정원 대표와 마찬가지로 굴욕죄나 하늘에 반대하다가 대학에서 제적하고 그 길로 제 인생이 꼬인 것 아닙니까? 그때 하늘에다 굴욕죄나 하늘에다 반대한다고 그래서 제적도 하고 그 이후로 감옥 가고 해갖고 지금 8차례 없는 정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과거사라고 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뭐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가해 당사자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일본이고, 또 그러면서 그러한 그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보안에 동해서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우리의 독립운동을 억누르고 했던 사람들도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라든지 우리의 민족이 좀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
그럴 줄 안다. 그래야 용서할 사람은 용서를 해줄 또 아량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일제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바로 터진 한국 전쟁이잖아요. 한국 전쟁 때 제가 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방 되던 해 일제 말 45년 1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일제도 제가 8개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제도 경험했고 6.25도 경험했고 4.19도 경험했고 5.16도 경험했고 80년대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제 삶이 현대사를 쭉 관통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 해도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5 때, 6.25 전쟁 났을 때, 제가 7살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을에 있었던 일만 해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죠. 난동아 전투에서 패배한 인민군들이 후퇴로가 또 경북 쪽 북부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고 죽이고 밤에는 이쪽 죽이고 낮에는 저쪽 죽이고 그런데 아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죽고 아마 여기 오신 유족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영문도 모르고 어렸을 때 끌려가서 죽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못 살 때는 그걸 밝힐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60년대 70년대는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당장 먹어야 되는데 무슨 과거서 꺼내갖고 할 틈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독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독일도 20년이 지난 다음에 과거서 문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대두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60년대는 1인당 GDP가 155불일 때고 지금은 23,000불이잖아요. 이제는 좀 지난날의 아픔을 좀 이렇게 좀 다시 상처 치유하고 이렇게 갈 때가 됐다. 갈 때가 됐는데 이걸 안 하니까 이걸 하도록 하자는 게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이고 그래서 6.25 때에 억울하게 죽은 양민, 소위 양민 학살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도 있었죠. 양민 억울하게 죽은. 제가 군에 가서 며칠 밤을 자면서 느낀 건데 6.25 때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아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죽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삼촌을 보고 어렸을 때 우리가 자랐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한이 어떤지를 의원님은 알겠느냐. 그렇게 그 이야기를 동네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해자들은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는 자기 고백과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또 기록에 남겨져야 하고 또 유교를 전도로 해서 일어났던 그 우리들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그 잘못을 인정하는 대로 또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아량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깔끔하게 이런 잘못이 있었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4.19 때